엄마, 나 이제 엄마 딸 아니야. 부유한 시댁에 시집간 딸 수진. 시어머니의 생일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서 정작 친정어머니 생신에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가난한 엄마가 창피해요라며 친정과의 연을 끊으려는 딸. 하지만 10년 후 딸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 시어머니는 차갑게 돌아섰고 유일하게 손을 내민 건 그토록 무시했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과연 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혈육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감동 실화입니다. 수진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어머니 영희의 가슴을 찔렀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늘은 영희의 65번째 생신이었다. 작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사는 영희는 아침부터 딸에게서 올 전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도록 전화는 오지 않았다. 결국 영희가 먼저 용기를 내어 걸었던 그 전화. 그리고 돌아온 것은 생일 축하가 아닌 차가운 거절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눈물 나요, 공감돼요. 딸이 너무해 어떤 말씀이든 환영합니다. 그럼 이제 영희와 수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영희는 21살에 수진을 낳았다. 남편은 수진이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영희의 인생은 오직 딸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했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밤에는 아파트 계단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파였지만 영희는 개의치 않았다. 딸만 잘 자라주면, 딸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지는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 재벌 3세인 준호와 결혼했다. 결혼식 날 영희는 평생 모아둔 돈으로 산 검정색 정장을 입고 식장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빛났다. 하지만 영희는 딸의 눈빛에서 어떤 불편함을 읽었다. 엄마, 오늘은 좀 조용히 계세요. 시댁분들이 많이 오셔서. 식장으로 들어가기 전 수진이 작게 속삭인 그 말.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결혼 후 수지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다. 영희는 여전히 낡은 반지하 방에 살았다. 처음 몇 년은 수진이 가끔 찾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횟수는 줄어들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엄마, 시댁 일이 많아서. 엄마, 다음에 갈게요. 핑계는 늘 그랬다. 영희는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밤마다 혼자 누운 침대에서 딸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는 우연히 백화점에서 수진을 보았다. 명품 매장 앞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수진. 수진은 환한 얼굴로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고급 가방을 권하고 있었다. 어머님, 이거 정말 어머님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선물할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밝고 다정했다.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언제 저렇게 환하게 웃었던가. 나한테는. 영희는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딸이 행복하면 됐다고, 딸이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수진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차갑게 변했다. 결혼 5년째 되던 해 영희의 생신날이었다. 영희는 아침부터 전화를 기다렸지만 수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결국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영희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진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무척 바빴다. 뒤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렸다. 아, 아니야. 그냥. 오늘 엄마 생일이라서. 아, 그래요? 죄송해요, 엄마.
오늘 시어머님 생신이라 호텔 레스토랑에서 파티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영희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 호텔 레스토랑. 그런 화려한 자리에 자신은 끼어들 수 없다는 걸 영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한 달 뒤 영희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돈이 부족했다. 수진아, 미안한데 병원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엄마, 지금은 좀 어려워요. 요즘 아이 학원비도 많이 들고 시댁에서 쓸 일도 많고. 그래, 알았어. 괜찮아. 영희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결국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국에서 파스만 사서 붙였다. 며칠 뒤 영희는 또다시 우연히 수진을 보았다. 이번에는 SNS에서였다. 이웃집 아줌마가 보여준 수진의 인스타그램. 거기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 가득했다. 시어머님과 함께한 파리 여행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사진 속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영희는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늘 영희의 65번째 생신. 영희는 오전부터 딸의 전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영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녁 6시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왜요? 바쁜데. 수진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오늘 엄마 생일인데 혹시 시간 되면 짧게라도 볼 수 있을까? 엄마, 저 지금 진짜 바빠요. 내일 아이 생일 파티 준비해야 하고 시어머님 건강검진 예약도 해야 하고. 솔직히 엄마 생일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요.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자의 생일, 시어머니의 건강검진. 그런 것들은 챙기면서 친정어머니의 생일은 챙길 여유가 없다니. 수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엄마를 멀리하는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자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돌아왔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 이제 강남에 사는 재벌 며느리예요. 근데 엄마는 반지하에 사시잖아요. 시댁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솔직히 창피해요. 수진아. 엄마, 나 이제 엄마 딸 아니야. 제발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엄마 때문에 제가 시댁에서 무시당할까봐 무서워요. 퍽. 전화는 끊어졌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니. 이제는 딸도 아니라고 말하다니. 그날 밤 영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추운 겨울날 딸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려고 자신은 얇은 옷을 입었던 날들. 딸에게 고기를 사주려고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날들.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새 일했던 날들. 그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버림받는구나. 영희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수진은 정말로 영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명절에도 어버이날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영희는 혼자서 생일을 맞이하고 혼자서 명절을 보냈다.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딸을 생각했다. 밤마다 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딸이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기도했다. 어느 날 영희는 집 근처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텔레비전 뉴스를 보게 되었다. 화면에는 수진의 시댁인 대흥그룹이 나왔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회장이 구속되었고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딸은 자신을 부끄러워했고 이제는 딸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로부터 한 달 뒤 영희는 수진의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수진이 지금 큰일 났어요. 시댁이 망하면서 집도 압류당하고 남편은 해외로 도망갔대요.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친구 집에 있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영희는 전화를 끊자마자 집을 나섰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니 남은 돈이 30만 원뿐이었다.
하지만 영희는 그 돈을 모두 들고 수진이 있다는 곳으로 향했다. 낡은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한참을 망설였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던 딸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보고 반가워할까? 아니면 또다시 외면할까? 하지만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지친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타났다. 영희는 깜짝 놀랐다. 딸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하게 마르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명품 옷 대신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엄마. 수지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그 순간 눈물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엄마. 수지는 영희에게 달려와 안겼다. 영희는 말라비틀어진 딸의 몸을 꼭 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있겠어요. 수지는 영희의 품에서 목 놓아 울었다. 영희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 수진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영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좁고 낡은 방에는 살림살이가 거의 없었다. 수지는 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엄마, 저 이제 다 잃었어요. 집도 돈도 남편도 다 사라졌어요. 시어머니도 연락 끊었어요. 제가 가난해지니까 이제는 며느리 취급도 안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처량했다. 그분한테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명품도 사드리고 여행도 함께 가고 친정엄마보다 더 잘 모셨는데. 정작 제가 힘들 때는 전화도 안 받으세요. 영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아, 사람은 잘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야. 수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사랑이 가득했다. 엄마, 제가 엄마를 얼마나 못되게 대했는데. 그런데도 엄마는. 넌 내 딸이야, 수진아.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엄마는 너를 버릴 수 없어. 영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30만 원이 든 봉투였다. 이거 많지는 않지만 일단 밥이라도 사 먹어. 그리고 내일 엄마 집으로 와. 좁지만 함께 살 수 있어. 수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지금도 반지하에서 힘들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저까지 가면 괜찮아. 엄마는 혼자 사는 것보다 딸이랑 함께 사는 게 더 행복해. 좁아도 괜찮아. 함께 있으면 돼. 그날 밤 수지는 어머니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명품 가방도 고급 아파트도 화려한 생활도 주지 못했던 따뜻함. 다음 날 수지는 짐을 싸서 어머니의 반지하 집으로 이사했다. 낡고 좁은 방이었지만 수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더 이상 명품 며느리 흉내를 낼 필요도 시댁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영희와 수지는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영희는 여전히 새벽 시장에서 일했고 수지는 낮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힘들었지만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옛 시어머니를 마주쳤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어머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저기 어머님. 그동안 연락드려도 받지 않으셔서. 수진 씨,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제 아들은 지금 미국에 있고 우리 가족은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근데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하고는 그대로 가버렸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어머니에게 그 일을 말했다. 영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이제 알겠니?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내가 잘 나갈 때는 모두가 내 편인 것처럼 보여.
하지만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괜찮아, 수진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날 이후로 수진과 영희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수진은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자격증 공부를 했다. 영희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딸이 옆에 있어서 행복했다. 2년이 흘렀다. 수진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었다. 수진은 첫 월급을 받던 날 어머니를 위해 작은 식당을 예약했다. 엄마, 오늘 제가 산 첫 월급으로 저녁 대접할게요. 식당에서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비싼 호텔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국밥집이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그 어떤 고급 식당보다 더 맛있었다. 수진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엄마 일도 그만두시게 할게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가난했지만 함께라서 행복했다. 그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났다. 수지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팀장이 되었고 영희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딸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냈다. 어느 날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뜻한 봄날이었고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엄마, 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엄마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수진아, 엄마는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수 있어서 행복했어. 그게 엄마의 역할이니까.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평생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리고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영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딸의 손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다. 하지만 그 손이 영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고맙다, 수진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함께 걸었다. 가난했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을 모두 지나 이제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수지는 문득 생각했다. 만약 자신이 계속 부유한 삶을 살았다면 진짜 행복을 알았을까?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명품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친정어머니를 부끄러워하던 그때가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었다. 진짜 행복은 지금이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지금이 진짜 행복이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은 그 어떤 명품도 그 어떤 부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수지는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카페 이름은 엄마의 품이었다. 손님들은 그 따뜻한 이름과 분위기에 매료되어 하나둘 찾아왔다. 영희는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미소 지었다. 수지는 엄마 옆에서 함께 일하며 행복해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반갑게 맞이했다. 그 여성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더니 물었다. 사장님, 카페 이름이 독특하네요. 엄마의 품이라니.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수지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영희는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수지는 그 여성에게 조용히 말했다. 네,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었을 때 저를 받아준 유일한 곳이 엄마의 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도 힘든 사람들에게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해서 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 여성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저도 요즘 엄마한테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잘 나간다고 엄마를 무시했어요. 수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전화하세요. 부모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영원히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보고 싶어.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그것이 수진이 이 카페를 연 이유였다. 영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참 행복하다. 영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힘들었던 시절도 슬펐던 시절도 모두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딸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있었다. 인생은 돌고 돈다. 힘든 시절이 있으면 좋은 시절도 온다. 중요한 건 그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줄 사람이 옆에 있는가였다. 영희에게는 딸이 있었고 수진에게는 엄마가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카페 안에는 따뜻한 커피 향이 가득했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엄마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너만 있으면 뭐든 맛있어. 에이, 엄마. 그래도 말씀해보세요. 그럼. 김치찌개?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그 김치찌개. 좋아요. 오늘 제가 꼭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도 후회도 모두 녹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행복도 가득 담겨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카페에는 석양빛이 들어왔다. 영희와 수지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그 빛을 바라보았다. 엄마. 응?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수진아. 나도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다. 그 손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카페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전해졌다. 진짜 가족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뒤늦게라도 후회하고 돌아온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것이 영희와 수진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 카페 엄마의 품은 오늘도 문을 열었다.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부모님께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소중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고 계신가요?